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외국인 감독 선임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델라푸엔테 감독 이번에 유로 2024 우승을 이끌었던 이분이 연봉이 그 120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연봉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제외한 세후 연봉은 60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약 9억 원 정도입니다. 의지가 있고 좀 더 좀 공을 들였다면 혹은 유로라든가 코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 넓었을 거라는 지적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고 특히 이번에 홍명보 감독에게 그 임생 이사가 밝힌 대로 상당히 좀 고액의 연봉을 보장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재원이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분명히 넓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외국인 감독과 국내 감독에게 이런 면접 과정에서 또 평가 과정에서 차별을 뒀다라고 인정했던 해명문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KFA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너 이름이죠. 종종 이제 뭐 이슈가 있거나 논란이 있을 때 네. KFA가 자신들의 입장을 좀 밝히는 그런 해명의 그렇죠.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코너가 이제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외부 언론에서 네.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주로 하는 편이고 네. 보통 반박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개인이든 사실이 아닌 얘기로 부당한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실 혹은 팩트를 제공을 뭐 해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다만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올린 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도가 선명하다. 그러니까 저는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왜 올렸는지는 알겠는데 의도는 선명한데 네. 내용은 엉망진창이다. 네. 네.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협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해명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거 해명문이 아니라 진술서다. 자백하는 것 같다. 진술서 맞죠? 왜냐면 아까 의도가 선명하다는 게 왜 네. 그렇냐면은 지난 15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이제 서면 조사를 했고 서면 조사에 대한 답을 받았는데 사흘 뒤에 입장이 이거는 실질 조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 수준의 어떤 좀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라고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그만큼 문체부에서 봤을 때도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느낌 받은 거 아니야? 원래는 그냥 서면조사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됐을 수 있어. 어제 해명문에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 혹은 선제적인 어떤 좀 해명 이런 차원에서 어제 그건 이렇습니다가 두 개가 연속 올라왔죠. 하나는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네. 또 하나는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주요 의문점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 따로 또 해명을 했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내용들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들 어이그 하면서 넘어가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이슈,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언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로감도 느끼고요. 대중들은 네, 그렇죠. 피로감 느끼면서 약간 좀 자자들 무렵에 그래서 오히려 뗄까면 우리가 더 넣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불만과 분노를 가졌던 부분은 협회에서 얘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구나. 잘못을 잘못이라고 자기들이 모르고 있나? 아니면 인정을 하기 싫나?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외국인 감독한테는 PT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특별한 기준을 적용을 해놓고 국내 감독에 대해서는 자신들 스스로 국내 감독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에게는 강도 높은 면접 수준의 면담을 가졌고 한국인 감독, 홍명보 감독에게는 요청 수준의 제발 해주세요. 그게 라는 면담을 했다. 그죠? 다 아니까 안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채용 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정치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 선임했어. 내가 뭐 잘 알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런 인사조차 안 밟아도 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건데 이제 감독 선임이라는 게 물론 그렇게 계량화해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차원의 헛발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그랬던 게 뭐냐면 PPT 준비해온 장수 있잖아요. 언론에 그동안 50장 이게 나갔잖아. 그 협회는 그게 열받았나 봐. 50장 아닌데?
근데 그거 사실 되게 지엽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A 감독은 22장을 준비해왔고 B 감독은 뭐 16장 16장을 요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짜치고 그 다음 제가 가장 그랬던 거 뭐냐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국내 감독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석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한 거.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안 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사가 나와가지고 라볼피아나 변형 3백 그런 소리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다는 것을 입증을 시키는 얘기를 해놓고 전력강화위원들이 다 솔직히 전력강화위원분들 다 뛰어난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자기 일이 있고 특히 뭐 거기서 뭐 윤정환 감독 정도는 본인이 맡았던 팀이기도 하고 같은 리그에 있으니까 정말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임생 이사가 이번 시즌에 울산 현대 경기를 얼마나 봤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분들도 각자 자기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브리그 감독하는 고종원 감독이 울산 현대 경기를 전 경기를 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과연 전력강화위원들 혹은 이임생 그 이사가 얼만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대표팀에 맞는지를 분석을 했는지를 모를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이임생 총괄이사가 그 박은호 감독과 포획 감독으로 추정이 되는 두 분을 만나서 한 명을 예, 특히 뭐 한 명을. 반나절이나 뭐 만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의 축구 철학을 다 꿰뚫고 한국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한 것도 너무 오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의아한 부분들을 풀어주는 건 없이 우리의 편견 혹은 우리의 그 이미 우리가 내렸던 결론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그치. 성격의 해명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PPT 같은 부분들 네. 뭐 대중들은 PPT가 그 사람의 능력과 경쟁을 보여준 모든 근거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협회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고 왜냐하면 그거는 홍명보 감독을 PPT 안 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옹호하기 외국인 위해서. 감독이 PPT, 그러니까 PT 했던 그거를 좀 약간 의미를 떨어뜨리려고 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제 제기를 언론이나 대중들이 하는 거는 한쪽은 저 정도 의욕을 보이면서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굳이 모셔가려고 그것도 스킵한다. 이 두 개의 절차적 차이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누가 PPT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협회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한테는 PT를 듣고 이거 아니야 했지만 홍명보 감독한테 가서 PT를 하고 홍명보 감독이 오케이를 하루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협회에서 뭐가 잘못된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을 이게 그게 대한축구협회가 네. 홍명보 안티다 지금. 네. 그거 자체가 특혜고 프리패스고 그렇죠. 그거를 본인들이 그렇게 다 실토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좀 저는 네. 이 문제가 아까 뭐 형우 형이 얘기한 것대로 이제는 그래 뭐 문제가 있지만은 넘어갈까 뭐 결과를 보여주면은 그걸 보고 판단할까 이렇게 넘어가려던 찰나에 지금도 땔감을 넣어가지고 불씨를 키웠는데 그렇죠. 차라리 저는 정몽규 회장이 나와가지고 진솔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저 협회가 지금 돈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크리스만 감독을 선임한 행정적 미스 인정을 하고요. 근데 지금 또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천안에 축구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해의 감독은 좀 우리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국내 감독 중에 선임을 했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사람들이 아이씨 진짜 욕 나오지만은 그래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거 어제 그건 이렇습니다로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더 협회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좀 행동이 비겁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회장이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피했고 그렇다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공식성을 나서고 설명은 그 내부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본인이 뭐 사과나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제가 좀 이를테면 뭐 말이 어눌하니 아니면 제가 설명을 지금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뭐 같이 모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하여튼 정 회장은 곧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주말부터.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런 언급부터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협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에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축구계 모 이제 프로축구 연맹 되게 높은 분, 그 가족 상 거기에 축구인들 엄청 많이 왔는데 정몽규 회장이 와서 거기에 있는 축구인들한테 돌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축구인들한테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게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그 해명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약간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 좀 그래요. 가장 뜨거웠을 때 해명을 했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한참 지난 시기에 굳이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불을 지르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할 정도로.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문체부 서면조사에 이어서 감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뭐랄까, 외국인 감독과 국내 감독을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봤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애초에 외국 감독을 굳이 만나러 갈 필요도 없었고, 후보에 올릴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명보 감독이 계속 이제 유럽에서 선수를 만나고, 다 만났죠? 만났고 이제 네. 24일에 내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갈 때는 이제 취임식 대신에 공항에서 약식 인터뷰를 딱 10분 하고 나왔는데 귀국할 때는 공항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하고 아마 다음 주에 회견 비슷하게 하겠죠. 취임식을 하든 하겠죠. 그때 얘기가 좀 나올 텐데 네, 이미 뭐 외국인 코칭 스태프는 거의 가자마자 이미 정해놓고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대충 스케줄을 보니까. 왜냐하면 스페인에 있다가 바로 런던 건너가서 애초에 런던은 목적지 없어 스페인, 포르투갈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코칭 스태프 선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외국인 코치 선임을 해서 감독이 직접 거기까지 가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 만나는 게 주 목적이었던 것 같고 만나고 이제 들어와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차차 좀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본인이 나가 있는 동안에 조금 약간 분위기 정돈이 되길 바랬을 텐데 더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저 나가 있는 동안에 불 좀 꺼놓으세요 이랬는데 더 활활 지금 타오르고 있으니 아마 본인은 취임 기자회견 때 문체부나 이런 질문 나오면 홍 감독은 무슨 답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지금 분위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아무래도 체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계속된 얘기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